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오늘은 이 책 철학이 필요한 시간의 머릿말 부분만 좀 읽어볼까 해요. 머릿말이 좋더라고요. 강신주 박사님의 책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독자이면서 동시에 책을 집필하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편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책이란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편지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서점에 들러 새롭게 출간된 책들을 뒤적이다가 제 마음을 동요시키는 책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들이 저를 설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책만이 저를 흔들어 깨우죠. 이런 경우엔 누가 저의 마음을 엿보기라도 하듯이 저는 서둘러 책을 구입하여 서점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한 장 한 장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곤 합니다. 삶의 고뇌가 쌓인 만큼 타인의 고뇌가 읽힌다고 했던가요? 페이지마다 절절하게 아로새겨진 알지 못하는 한 저자의 고뇌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제 마음에도 젖어듭니다. 그 한 저자는 천여 년 전의 사람일 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나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공간을 넘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자와 제가 접속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책은 저에게만 보내는 연애 편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파울 첼란이라는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는 유리병 편지와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물론 그의 외로움은 자신의 속내를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속내를 정성스레 글로 옮겨서 유리병에 담습니다.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 마침내 그는 유리병을 힘껏 바다에 던집니다. 먼 바다로 흘러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유리병을 지켜봅니다. 그러고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리병 편지를 받을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가 바다에 던진 유리병 편지는 수차례 거센 폭풍우를 뚫고 어느 낯선 바닷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 유리병 편지에게는 남은 일이 있죠. 모래사장에 올라온 유리병 편지는 반쯤은 모래에 묻혀있는 채로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려야 하니까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니까 말이죠. 유리병 편지는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편지가 누군가의 삶과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디세우스와 같이 험한 바다를 방황했던 그 유리병 편지는 자신이 도달해야 할 곳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유리병 편지는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결국 유리병 편지는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은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유리병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스피노자, 장자, 나가르주나 원효 등과 같은 대철학자였습니다. 매번 편지를 받아 펼쳐볼 때마다 저의 고독과 외로움은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적으로 한 걸음 또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 제 사유와 제 삶이 그저 외롭지만은 않다는 위로를 받았으며 동시에 제 속내를 표현하는 관점이나 기법도 아울러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로부터 받은 행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조심스럽게 편지를 적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스레 유리병에 담을 겁니다. 가끔 저의 책들이 서점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보곤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저의 유리병 편지를 꺼내어 읽어 보게 될까요? 그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들뜬 마음으로 책장을 넘겨보게 될까요? 2010년 12월 24일 광화문에서 강신주라고 쓰여진 책 철학이 필요한 시간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이 저에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신주 박사가 이 서문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신다는 그런 얘기를 읽었던지 봤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이 서문은 무척이나 저에게 기억에 남아 더 그런 큰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과 접속이 잘 되었다고 할까요? 특히나 더 말이죠. 유리병 편지. 책이라는 것을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띄운 유리병 편지, 유리병 속에 든 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그 누군가에 가 닿기를, 그리고 그에게 어떤 따뜻함과 그로 인한 어떤 뭐랄까요? 힐이라고 하면 조금 가벼운 것 같고 어떤
힐링을 넘어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 철학자이자 작가이신 강신주 박사의 마음을 이보다 더 그의 책을, 그가 책을 쓰는 동기를, 그의 바람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유리병 편지라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책을 오늘 다시 이 서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전 여기서 유치원의 편지라는 시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법이고,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은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에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럴 때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그로 인한 나의 존재 이유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만들고 증명해 가야 한다는 그런 깨우침을, 그런 사색을 저에게 안겨줬던 어린 왕자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랬고요. 그리고 이 부분, 그가 바다에 던진 유리병 편지는 수차례 거센 폭풍우를 뚫고 어느 낯선 바닷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유리병 편지, 우리 유리병 편지에게는 남은 일이 있어요. 모래사장에 가까스로 떠밀려온 유리병 편지는 또 거기에서 모래에 묻혀있는 채로 누군가가 이 바닷가, 이 해변을 찾아준 어떤 누군가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 세월을 거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연,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업적이나 성과라는 것들도 이런 시기를 필요로 하죠. 필연적으로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 나의 수많은 노력의 결실, 그리고 소소한 제안, 이런 것들이 서가에 빼곡히 꽂혀있는, 서가에 꽂힌 새 책도 그렇고요. 헌책방에 꽂힌 책들, 그리고 그 책방들에서도 밀리고 밀려서 그 보관 창고, 보관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고이 모셔져 있는 그런 책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봐주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읽혀졌더라도 과거에 그런 공감이, 때론 힘이, 어떤 희열이, 유머가 되어졌던, 그랬다가 이제는 찾는 이들이 없는 그런 책들, 저 구석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먼지 쌓여있는 그런 책들이더라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잊혀져 가는 거죠.
강신주 박사님은 아주 딱딱한, 아주 그리고 송곳같이 날카로운 그런 언변과 사고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제안하시는 그런 철학자 분이신데, 이분에게 이런 감성과 낭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숨겨진 그런 감성과 그런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뒤적여 보시는 그런 시간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오늘 목 상태도 안 좋고 계속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런데 한동안 너무 못 읽어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또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미셸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한 편 한 편의 동영상, 그리고 이 팟캐스트가 어쩌면 그 한 편 한 편이 제가 여러분에게 닿기를, 누군가에게 닿기를, 또 그 삶에 약간의 공감과 따뜻함,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띄우는 또 다른 미셸의 유리병 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또 물러가고 다시 좋은 책으로 좀 더 나은 목 상태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